과학자처럼 탐구해 볼까요? 우리 네 번째 시간이자 이틀째죠. 두 번째 날이에요. 과학책 16에서 17쪽이고요. 실험 관찰책은 9쪽입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뭘까? 어, 이번 시간은요, 분류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3학년 때 한번 한 적 있죠? 분류라는 것은 탐구하는 과정에서 탐구 대상을 특징에 따라 무리 짓는 것이에요. 특징에 따라서 무리 짓는다. 기준이에요.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정확한 기준을 세워서 팀짝이죠. 너희 공통점이 있는 것들끼리 차이점이 있는 친구들끼리 따로 공통점 있는 친구들끼리 모여라 하는 것이 바로 분류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과학자는 어떻게 분류할까요? 핀치세를 여러분이 분류해 볼 거예요. 핀치세 처음 들어보죠? 들어본 친구도 있어요? 자, 핀치세라는 것을 한번 분류해 볼 겁니다. 먼저 공부할 순서를 알아봅시다. 과학적 분류 방법을 알아보고요. 선생님과 함께 과일을 분류해 볼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기준을 세워서 분류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보고 마지막으로 핀치세를 여러분이 직접 분류하면 됩니다. 과제로서 실험 관찰책에다가 정리를 하면 돼요. 자, 그럼 분류를 한번 알아봅시다. 정확한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해요. 첫 번째로는요. 탐구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서 정확한 분류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기준이라는 것이 정확해야 돼요. 막 두루뭉실한 기준. 예를 들어서 핀치세를 분류하는데 예쁜 것으로 분류하시오라는 기준을 세운다면 A라는 친구는 B라는 친구는 기준이 다르겠죠. 기준은 같지만 생각이 다르겠죠. 난 얘가 더 예뻐, 나는 얘가 더 예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정확한 기준이라고 하기가 힘듭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과일을 분류할 텐데 맛있는 과일은 이러면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은 좋은 기준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한 번 분류한 것을 여러 단계로 자세히 분류를 하면요. 더 정확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1차 분류, 2차 분류라고 할 건데 우리가 오늘 할 거는 2차 분류까지는 해볼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여러 번 반복해서 아니에요. 요건 아니네요. 두 번째까지만 기억하면 돼요. 이것은 아닙니다. 측정이었네요. 자, 다음은 여러 단계로 분류하면 이런 점이 좋아요. 여러 단계 분류의 장점을 볼게요. 첫 번째는 분류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잘 보인대요. 분류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 다음은 분류 대상의 성질을 잘 파악할 수 있어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공통점을 보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해보면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열매를 분류할 수 있는 특징인데요. 자, 이렇게 열매들이 나와 있어요. 식물에서 자라는 열매들이죠. 자, 이 열매들을 분류할 수 있는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 그 전에 우리 열매 이름부터 한번 알아볼까? 얘는 뭘까요? 1번. 뭘까? 사과죠. 사과고요. 2번. 얘의 존재는 여름에 많이 먹는 것. 바로 수박이고요. 3번. 노란 아이의 정체는 바나나고요. 4번. 보기만 해도 시큼하네요. 그렇죠. 레몬입니다. 5번은요. 달달한. 지금이 철이기도 한데 조금 지나갔죠? 딸기입니다. 딸기. 자, 6번. 이거 본 적 있나요? 네, 맞아요. 아보카도라고 합니다. 마지막 7번. 처음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용가라는 열대 지방에서 자라는 열매예요.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우리는 쟤들의 정체가 아니라 바로 어떻게 분류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분류할 때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기준을 세울 수 있는 특징들을 한번 봅시다. 열매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맛이라는 특징, 자라는 장소, 모양, 색,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열매 이렇게 특징을 세웠는데 이 중에서 기준으로 세울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내가 좋아한다라는 것은 사람마다 너무나 다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좋지 못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외시켜요. 그러면 맛은 어때요? 맛은 달다, 시다. 정확하죠. 다음 자라는 장소는 얘들이 자라는 장소가 다 달라요. 그거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고요. 모양. 그렇죠. 모양도 다르고요. 색도 다르죠.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다른 결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1차 분류를 해봅시다. 기준은요, 나무에서 자라는가? 그렇다, 그렇지 않다예요. 자, 그러면은 그렇다에 오는 열매는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있대요. 첫 번째 사과, 바나나, 레몬,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보카도는 나무에서 자란대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됩니다. 용과 딸기, 수박은 나무가 아닌 그냥 풀,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렇게 자라는 풀과 같은 그런 것들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 2차 분리입니다. 얘들을 한 번 더 나누려고 해요. 기준은요, 겉표면이 단단한가? 그렇다. 겉표면이 단단한가? 그렇지 않다로 나눌 겁니다. 양쪽에 보면 알겠지만 기준이 어때요? 같아야 돼요. 두 번째 나누는 기준은요, 같아야 됩니다. 첫 번째 기준에서 갈라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 기준이 달라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기준에 따라서 한 번 더 나눕니다. 자, 나눠 볼까요? 나무에서 자라는 것 중에 이렇게 되겠죠. 나무에서 자라는 것 중에 겉표면이 단단한 것은 사과와 그다음 아보카도고요. 나무에서 자라는 것 중에 겉표면이 말랑말랑하다고 할 수 있겠죠. 단단하지 못한 것은 레몬과 바나나입니다. 자, 나무에서 자라지 않는 것 중에 겉표면이 단단한 것은요, 용과와 수박이고요. 나무에서 자라지 않는 것 중에 겉표면도 단단하지 않은 것은 딸기입니다. 이렇게 2차까지 분류를 하면 더 자세히 분류를 했기 때문에 이 열매들의 특징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사과는 나무에서 자라면서 겉표면도 단단해요. 딸기는 나무에서 자라지 않는데 겉표면은 말랑말랑해요. 그러니까 단단하지 않아요. 라고 특징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도 나눌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색이라든가 맛이라든가 뭐 시다, 달다 이런 식의 또는 색은 빨갛다 또는 노란색이다 이런 식의 기준을 세워서 좀 더 자세히 나눠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분류를 해봐야 되는데, 자, 실험관찰책 9쪽에 보면은 분류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81쪽에, 실험관찰 81쪽에 핀치셋 카드가 있거든요. 핀치셋 카드를 뜯어서 핀치새들의 특징을 관찰합니다. 다 다르게 생겼어요. 신기하게도요. 같은 핀치새인데요. 모습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핀치새들의 특징을 관찰해서요. 분류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웁니다. 그 기준을 세운 다음에 여러분이 직접 분류를 하는데 1차 기준이 있고요. 2차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고요. 열심히 들어줘서 고맙습니다.